자, 개념 1번을 보시면은 개념 1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나와 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자,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요 정도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y축이 이쯤에 이렇게 지나는 이런 모양이 있는데, 여기가 원점이고요. 자, 요쪽에 해당되는 넓이가 a래요. 요쪽에 해당되는 넓이가 a고, 이만큼 밑에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가 b래.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는 y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p 정도가 되는,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보고요. 자, 그랬을 때 a 부분과 b 부분의 넓이의 b가 얼마다? 1대 2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1대 2. 그러면 그때 p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1대 2라는 것을 가지고 보자. 1대 2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a만큼인데 요거의 2배를 한 게 b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b라는 함수는 몇 차 함수냐면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자, 그럼 2차 함수에서 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 그렇죠. 대칭. 항상 대칭을 생각해 보란 말이야. 대칭. 오케이. 즉, 잘 봐. 이렇게 대칭으로 잘라보면 요 b라는 부분의 넓이가 요쪽에 해당되는, 요렇게 절반 잘랐을 때 요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와 대칭이니까 요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가 서로 어때요? 얘랑 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 가지고 꼭지점의 x좌표 찾아보시게 되면 꼭지점의 x좌표는 2 정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꼭지점의 x좌표는 2 정도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 뭐가 같냐면 이렇게 절반 자른 거에 두 개가 넓이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넓이가 같다. 넓이가 같다. 그러면 넓이가 같아요. 자, 그럼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인데 이쪽은 양수 쪽에 해당이 되는 친구고 이쪽은 음수 쪽에 해당이 되는 친구니까 결국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까지가 2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 시작하는 점은 0이 되는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p라고 써지는 요 함수를 계산을 했을 때의 결과가 a라는 것과 b의 절반만큼, 자, b의 절반만큼의 넓이가 같으면서 절대값이 다른 거지. 그지? 그럼 절대값이 다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얼마가 될 거다? 0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절대값 같고 부호만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산해 보시게 되면 0부터 2까지 해서 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요. 자, 이거 부정적분 계산하시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px 정도가 나오고 요게 0부터 2까지 계산한 결과가 얼마가 된다? 0 정도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p 값을 구해주시면 얼마가 나온다? 3분의 8 정도가 이렇게 나올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였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한번 풀어볼게요. 자, 774번을 보세요. 774. 기출문제. 자, 중간점검 좀 하자. 채팅창에다가 1 쳐봐라. 잘 듣고 있는지. 채팅창에 1 쳐보세요. 1. 깨어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어. 켜놓고 자면 죽여버려 진짜. 자, 774번 갈게요. (774번의) 문제를 보면 요 정도의 그래프를 가져가는데 요 정도의 그래프를 가져가는데 요 함수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fx라는 함수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정도가 되는 함수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쪽의 넓이, 자, 여기가 0이겠죠. 자,
자, 0에 해당되는 요 부분, 여기서 끊었을 때 요쪽의 넓이. 자, 여기를 S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까지 생기는 넓이 S2라고 하고, 요쯤에 요렇게 와서 생기는 요 넓이를 S3 정도라고 했대요. 자, S3 정도라고 했을 때 얘와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차례로 등차를 이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등차를. 그지? 그럼 등차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관계를 성립할 수가 있냐면, 잘 봐. 이거 순서대로 등차기 때문에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S2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S1과 S3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까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있는데, 그랬을 때 문제에서 0부터 K까지의 fx에 대한 값을 구해줘라 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은 이런 얘기 아니야? 0부터 k까지의 fx라는 값은요,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건 s1, s2, s3을 더하는데, 자, 부호 따져볼게요. 얘는 정적분 값이 양수고요, 얘는 정적분 값이 음수고요, 얘는 정적분 값이 양수에 해당되는 친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인테그랄 0부터 k까지의 fx dx라는 값은 넓이가 아닙니다. 정적분입니다. 자, 정적분이니까 S1 써주고, 얘 빼기 S2죠. 빼기가 들어가요. 빼기가. 그 다음에 더하기 S3이라고 해줘야지만 요 계산한 값이 이 0부터 K까지의 정적분 값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 되나요? 그러면 요런 관계가 있어요. 그럼 잘 봐. 이거가 어떻게 돼? 이쪽이랑 연립을 시켜보면 S1이라는 것과 S3을 더한 게 얼마라고 그랬어? 2S2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보시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인테그랄 0부터 K까지의 fx dx라는 값은 S1과 S3가 2S2죠. 그래서 2S2를 대입한 거에서 S2를 빼준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 S2의 면적을 구하는 것과 같다.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뭘 구하란 얘기예요? 면적을 계산하면 그게 바로 답이 될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을 찾는 게 먼저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라는 친구가 0이 될 때의 x값을 찾아보시면 여기가 1 정도가 되고 여기가 4 정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S2인데 S2는 인테그랄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라고 하고 dx 이렇게 써진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계산하시면 원래는 이제 이거 정적분 계산을 해줘야죠. 그죠? 자, 정적분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뒤쪽을 갈게요. 418페이지 펴보세요. 자, 418페이지에 포물선과 x축이 두 점에서 만날 때 넓이 공식이라고 나와 있죠? 별표 5개 치시고. 자, 이거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계산하는데 이거를 직접 다 계산을 해서 부정적분해서 하는 게 너무 귀찮다는 거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뭐가 나온다? 일관된 결과가 나온다. 일관된 결과. 그래서 그 공식이 뭐냐? 6분의, 잘 봐. 얘는 축과 이루는 거니까 교점도 다 찾아놨어요. 얼마라고? 1과 4라고. 따라서 1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요 1은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 그치? 최고차항의 개수가 될 거고 곱하기 4에서 1만큼을 빼준 거에 얼마? 세제곱만 해주면 답일 거다. 오, 그래서 답은 6분의 1 곱하기 27이 되니까 약분하시면 2분의 9 정도의 값을 갖는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418페이지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다라는 거. 자, 공식 되게 유용하게 쓰이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분의 9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415페이지 가볼게요.
자, 415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서 2번 정도만 풀어볼게요. 자, 개념 익힘의 2번. 자, 개념 익힘의 2번을 보시면 갑니다.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라는 함수. 자,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라는 함수와 누구?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3차 함수와 x축입니다. 근데 넓이 구할 때 쌤이 뭐부터 찾으라고 그랬어? 그렇죠. 교점. 교점부터 무조건 찾아야 돼. 따라서 x세제곱 마이너스 x라는 것이 얼마가 돼요?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아줄 거야. 그럼 찾으면 x로 묶일 거고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정도의 깔끔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지? 따라서 그립니다. 그리는데 자,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해봤으니까 지금까지 많이 해왔으니까 요식만 딱 보고도 얘 3차랑 몇 차밖에 없어? 1차밖에 없어. 따라서 요거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기함수군. 원점 대칭인 함수겠네. 까지도 충분히 추론이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쪽을 가지고 여기를 0이라고 잡아보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정도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요 정도의 그래프가. 아씨, 마음에 안 들어. 요 정도의 그래프가 됐습니까? 그래서 좌표 잡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정도가 되는 요런 그래프가 나올 텐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원점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 면적과 이 부분의 면적은 서로 어때? 똑같겠죠. 그죠? 똑같을 거라고. 그러면 이쪽의 면적 S라고 한다면 여기도 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야? S가 되는 거야. 면적은. 넓이는. 다만 뭐만 차이가 있고 부호만 차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그냥 어떻게 처리하냐? 2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x d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서의 요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어차피 이 밑에 부분도 더해줘야 되는데 얘랑 서로 똑같으니까 그냥 몇 배 처리해버리자. 2배 처리만 해버리면 답이 나오겠구나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 정도로 계산하시면 답은 2분의 1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됐죠? 자, 근데 밑에 이제 문제 마저 풀어볼게요. 자, 415페이지에 777번 있을 겁니다. 자, 777번 한번 풀어보세요. 777.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777.
자, 가볼게요. 자, 가조건을 보시면은요. 가조건에서 나와 있는 게 f 2 플러스 x는 f 2 마이너스 x니까 이거 많이 봤네요. x는 2 뭐다? 대칭. 자, x는 2 대칭이다. 2차 함수인데. 자, x는 2 대칭이고요. 자, 나조건에서 나와 있는 거를 잘 살펴보면 나조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테그랄 0부터 2020까지의 fx dx와 인테그랄 3부터 2020까지의 fx dx가 서로 어떻다? 같다. 됐습니까? 서로 같다. 그러면 0부터 2020까지랑 3부터 2020까지의 정적분 값이 어때? 서로 같대. 그럼 얘를 이항을 시켜보면 이렇게 넘겨서 생각해보면 얘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0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0부터 2020까지의 정적분에서 3부터 2020까지의 정적분을 빼면 그러면 0부터 3까지 fx dx라는 값이 딱 뭐다? 0이다 정도가 바로 나와 버리겠네요. 오, 이런 식으로 가능하구나. 자,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했고 자, 대칭 축이라는 것이 얼마예요? 2에 해당이 되는 친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 잘 봐. fx라는 식을 어쨌든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데 fx는 x-2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k 정도의 형태의 함수가 되겠구나. 이 정도로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해보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 더하기 k 정도의 함수가 되는데 요거를 요 자리에다가 샥 대입을 했을 때 0부터 3까지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0이라는 값이 딱 나오는구나 정도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요 자리에 대입해서 0이 나오도록 하는 값을 찾아보면 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가 될 거고요. 자, 요 자리에 써지는 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k 정도의 함수가 되겠다. 자, 요 정도의 함수가 나올 거다. 그러면은 요거 정적분 해보시면 얘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 플러스 k x 정도의 함수가 나오는데 얘가 0부터 3까지니까 자, 3을 대입하시면 9 마이너스 18 더하기 12 더하기 3k 정도가 나온다. 근데 이게 얼마다? 0이다 까지가 되는 거죠. 아하, 얘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그래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여기가 플러스 3이 되니까 넘어가셔서 정리하면 k라는 값이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1이라는 값까지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 함수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에 해당되는 함수가 fx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제 뭐예요? 곡선 fx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했으니까 그림 그냥 대충 그려보면 뭐 요 정도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요 정도의 그래프가 나오고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얼마? 3. 그 다음에 또도도도도 와서 여기가 0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넓이는 이만큼이네. 맞지? fx라는 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예, 그죠? 자, 요 넓이. 자, 요 넓이 구하라는 거니까요. 1부터 3까지의 넓이. 이거 계산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공식 바로 갈게요. 공식 쓰시면 6분의 최고차항계수 절대값 1이죠. 그죠? 곱하기 3에서 1을 빼준 거에 뭐?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깔끔하게 공식 쓰면 그럼 얼마가 나와요? 3분의 4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에 3분의 4니까 요거를 S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는 15S는 얼마가 될까요? 20 정도의 값을 갖는구나. 이렇게 처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곡선 사이의 넓이가 나올 겁니다.
자, 곡선 사이의 넓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있는데 결국은 얘도 뭐냐면 뺄셈이에요. 뺄셈. 자, 뺄셈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개념 3번 봐봐. 자, 개념 3번에 나와 있는 그림 보실게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2x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그려진 함수를 보면 얘가 y는 2x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요 2차 함수는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 정도에 해당되는 함수다 라고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여기가 원점입니다. 자, 원점이고요.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 교점 찾아라죠. 그지? 항상 교점부터 찾으라고, 넓이 문제 풀 때는. 그지?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을 좀 해볼게요. 자, 얘랑 얘랑 연립을 하시면은 일단은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6x라는 친구가 2x와 같다 이 정도까지 되니까, 자, 정리하시면은 넘기시면 2x 제곱 마이너스가 아니죠. 플러스 2x가 되고 마이너스 6x니까 에이구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0 정도가 되는 이런 함수가 나오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아하, 따라서 이쪽의 교점의 좌표 얼마다? 2 정도가 나온다 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겠지. 그지? 다음 0부터 2까지의 함수가 나오고요. 자, 그랬을 때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라. 이건 뭘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위쪽 부분의 넓이를 생각해 볼게. 여기 S1. 자, 요 보라색으로 쓴 넓이를 생각해 보면, 자, 갑니다. S1이라는 친구는 지금 누가 더 위에 있냐면 곡선이 위에 있죠. 그죠? 자, 곡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S1이라는 친구는 어디에서 어딜 빼줘야 되냐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되니? 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가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곡선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에서 뭘 빼준 거? 2x를 빼준 것을 적분 계산하면 S1에 해당되는 친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 있죠? 이 밑에 부분. 이 밑에 부분인데 얘는 얼마야? S2예요. 자, 그럼 이 S2를 구하는 방법은 뭐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가 3이거든? 그죠?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3 나오죠? 되나요? 여기가 3이야? 그럼 잘 봐. 얘가 3이지. 그러면 0부터 3까지의 2차 함수 정적분을 그냥 구해요. 0부터 3까지의 2차 함수 정적분. 즉, S2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얘는 0부터 3까지의 그냥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라는 함수의 정적분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에 해당되는 면적이 얘에 해당되는 거겠죠? 됐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 빼주면 돼요? S1 빼주면 되죠. S1 구해놨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계산은. 오케이.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은, 자, S1이라는 게 얼마가 나오냐면, S1이, 뭐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3분의 8 정도가 나오고, 자, S2라는 것은 얼마가 나온다고 그랬냐면, 3분의 19 정도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 비교해서 답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4번 있을 텐데요. 4번에 별표 5개 치세요. 자, 결국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넓이와 관련된 게 뭐냐? 정적분이에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절대값. 자, 절대값과 관련된 얘기인데 개념 4번 문제를 보시면 갑니다. 자, 개념 4번에서는 절대값 함수 그린 다음에 y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해라 라고 나와 있지. 그지? 자, 그럼 개념 3번을 보면, 개념 4번.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 요거 뭐 어려운 그래프 아니니까 바로 가버릴게. y는 x 곱하기 x-2의 절대값이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 정도 그려지는 2차 함수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 정도가 나오는 이런 그래프가 될 텐데,
절대값을 씌우니까요. 요만큼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샥 접어 올려요. 자, 접어 올리면 이 밑에 부분이 어떻게 돼? 샥 사라지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y는 절대값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아니라 누구랑 둘러싸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누구랑 둘러싸였다고 그랬냐면 y는 3이라는 직선과 둘러싸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아, 그럼 y는 3이니까 이쪽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구나 예요. 오, 이쪽 부분의 넓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죠. 그죠? 그랬을 때 누가 더 크냐면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y는 3이라는 애가 더 커요. y는 3이라는 애가. 됐습니까? 자, 그리고 y는 3이라는 애가 더 크고 얘랑 얘의 교점을 찾아보면 항상 얘기했지? 교점을 찾아보면 요거 절대값인데요. 0보다 작은 쪽이랑 2보다 큰 쪽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그냥 얘는 뭐가 되냐면 부호가 그대로 나오는 함수가 될 거예요. 즉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대로 부호가 나와서 x제곱 마이너스 2x에 해당되는 친구가 되고 걔가 3과 만나니까 는 3이라고 요렇게 처리를 해주면 요거를 가지고 교점을 충분히 찾아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요거를 넘기시면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는 0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1, 3이 되고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는 구조가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가 3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잘 봐.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함수가 바뀌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계산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1부터 요만큼의 면적 빼주고 자, 여기 A라고 할게. 요 A라는 면적 구해서 빼주고 그 다음에 3인데 이쪽의 면적은 얘들아 이쪽의 면적은 얘랑 정확히 대칭이 되는 구조가 돼서 요거를 구해서 그냥 몇 배를 해주면 되냐면 요거에 2배만 해주면 얘랑 서로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결국 A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가 0이었죠? 그럼 0부터 이만큼에 해당되는 면적을 B라고 해보면 요 B를 구한 다음에 전체 직사각형 면적에서 A 2개, B 하나만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면적을 찾을 수가 있겠다 정도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즉,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전체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전체 직사각형의 면적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가로고 세로가 3이 되니까 12 정도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적분값이죠. 자, 그럼 갑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적분값인데 이때의 fx에 들어가는 건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함수가 되겠죠. 절대값 함수 그대로 하는 거. 자,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요거를 계산하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의 형태가 되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됐나요? 자, 그러면 0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빼니까 자, 0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빼니까 자,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앞에 마이너스 붙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1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에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당연히 3분의 4 정도가 되고 이게 얼마다? A 정도다 라고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B라는 값을 구하면 B라는 값은요. 0부터 2까지에서의 뭐냐? 뒤집어진 함수죠.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얘는 그대로 곡선 공식 씁시다. 자, 곡선 공식 쓰시면 6분의 1이 될 거고요.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0에 세제곱을 해주시면 되니까 얘는 똑같이 3분의 4라는 값이 나와서 이게 B 정도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면적은, 자, 우리가 구하는 면적 S는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 12에서 마이너스 여기다가 2배 해주신 거 3분의 8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분의 4라는 걸 더해 주시면 3분의 8과 3분의 4 더하면 4가 나오죠? 그래서 계산하면 답은 8 정도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채팅창에 2 쳐보세요. 2. 채팅창에 2 쳐봐라. 잘 듣고 있나?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418페이지 넓이 공식이라고 나올 거예요. 418페이지 넓이 공식. 자, 1번에 포물선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넓이 공식 별표 5개 치라고 그랬죠, 아까. 그죠?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하셔라 라는 거 꼭 외워. 자, 넘어갈게요. 420페이지 보시면은 직선이 있을 거예요. 2번에 얘도 별표 5개. 얘도 별표 5개. 얘도 별표 5개. 근데 뭐만 보시면 되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1번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1번만. 2번은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2번은 나중에 좀 가르쳐 주고 1번만 정확히 기억하면 되는데 똑같습니다. 직선이 나왔어요. 곡선이랑 직선이 나와도 공식 쓸 때는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교점 찾으라는 거예요. 교점. 알겠니? 교점. 교점 찾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누구만 따지면 되냐면 2차만 따지면 돼요. 직선의 최고차항 개수는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2차항의 개수만 따지면 되니까 똑같이 공식은 뭐가 나오냐면 6분의 절대값 A. 자, 6분의 절대값 A 마이너스 교점의 차이의 세제곱인데 베타라는 것과 알파라는 것이 누구의 교점이다? 곡선과 직선의 교점이다라는 거. 곡선과 직선의 교점이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422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두 포물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의 넓이 공식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게 외우셔야 돼서 얘도 별표 5개 치시고요. 얘도 별표 5개 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알겠죠? 4번은 그냥 외우실 필요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요 3개 정도는 확실하게 좀 외워도 3개 정도 확실하게 외워두고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오히려 5번이에요. 424페이지 5번. 자, 5번 있을 때 별표.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만 치시면 돼요. 5번. 자, 5번은 어떤 얘기냐면 삼차 함수랑 접선이에요. 접선.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자, 3차 함수랑 접선을 비교해 볼 거야. 자, 3차 함수랑 접선을 비교하는데 잘 봐. 이런 함수가 있대요. 이런 함수가 있고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이 생기는데 여기를 알파라고 잡고 여기를 베타라고 잡아요. 그러면 얘는 무슨 점이 되냐면 접점이 되죠. 그리고 요 노란색은 뭐가 돼요? 접선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fx라는 얘 3차 함수예요.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럼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죠. 그럼 어디야? 여기네. 요거를 빨리 구하는 공식이 일관된 결과가 뭐가 나오냐? 12분의
절대값 a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절대값 a는 당연히 3차 함수의 최고차항입니다. 3차 함수의 최고차항. 그 다음에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4제곱을 해주시면 된대요. 4제곱. 오. 그래서 거기 개형 보시면 개형이 된다. 밑에 증명 보시면 똑같이 뭘 이용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넓이와 관련해서 교점 찾고 그 다음에 대소관계 비교해서 어디에서 어디 빼줄지 찾고 그런 다음에 적분 계산을 실제로 하면 뭐가 나온다? 일관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관된 결과를 어떻게 하자? 외우자예요. 외우자. 알겠죠? 그래서 3차 함수랑 접선이 나왔을 때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것도 알아두면은 계산 속도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오케이? 자,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y는 잘 봐.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라는 요런 함수와 얘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걸 해볼게요. 얘와. 그러면 이 그래프 그려보시면 자, 우리 많이 배웠죠?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 개형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x축의 원점에서 접하는 요런 그래프 형태가 나올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정도다라고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면적을 구하자는 거예요. 이 면적. 그럼 이 면적을 구하려면 원래대로 구하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되고 fx dx를 바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거 전개해가지고 대입해서 그냥 정적분 계산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요거를 좀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때의 공식이 요걸 사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거거든. 방금 전에 배웠던. 자, 그래서 요 공식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갑니다. 12분의 자, 최고차항 계수 당연히 1이죠. 그죠? 자, 12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곱하기 0에서 마이너스 2를 해주고 거기에 4제곱을 하자. 됐습니까? 자, 따라서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12분의 16 정도의 값이 나오니까 약분하시면 3분의 4 정도에 해당되는 넓이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식을 사용하면. 자, 근데 이거는 원래 실제로 그냥 계산하면 어떤 식으로 간다고?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되고 요 함수 그대로 대입하니까 전개하시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이라는 거를 대입을 해서 요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오케이? 근데 지금은 그나마 좀 쉬운 식이니까 간단한 계산이기 때문에 요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만약에 직선이랑 나왔을 때는 계산이 좀 더 이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접선과 3차 함수가 이루는 넓이에 대해서. 알겠지? 그래서 공식 같은 경우에는 쌤이 얘기했죠. 자, 공식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의 올바른 자세는 뭐냐면 공식을 왜 외우라고 하냐면 잘 기억해서 써먹어라 라고 하냐면 첫 번째 계산 속도에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걸 봐서 문제를 풀려면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데 계산 속도를 혁신적으로 빠르게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정적분 계산 없이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이 바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요. 요거를 가지고 암기를 했을 때 얘가 일관된 결과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앞에 이 말이 빠졌네요. 어떤 상황에 대한 일관된 결과가 도출이 된다. 즉 2차 함수와 축이 만났을 때는 늘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라는 게 도출이 된다 라는 거를 잘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계수를 추론할 때 혹은 다항함수를 추론할 때도 써먹을 때 도움이 돼요. 식을 세울 때.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왔고 우리는 이거를 공식으로 암기하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케이? 이 정도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써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총 4개 정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공식은. 자, 4개. 첫 번째는 뭐냐면 축과 직선으로 곡선이 둘러싸였을 때. 즉 2차랑 곡선 둘러싸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곡선과 직선이 둘러싸인 넓이. 세 번째는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네 번째는 이렇게 3차 함수와 접선이 이루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오케이. 자, 정리하시면 됩니다. 6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6번은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자, 7번 같은 경우는 그냥 넓이 같다는 거는 이거는 뭐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7번에서 넓이 같다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그 426페이지에 이건 그냥 보고 그렇구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그래서 F라는 함수고 G라는 함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 S1이고요. 이쪽의 넓이가 S2라고 해볼게요. 근데 문제에서 S1과 S2라는 넓이가 같다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비교해보면 이런 뜻이죠. 자, S1이라는 것은, 잘 봐. S1이라는 것은 누구에서 누굴 빼주냐면 요게 더 위에 있잖아요. S1은 여기 교점이 여기 생기니까 따라서 F라는 함수에서 뭘 빼준 거야? G 정도를 빼준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S2라는 함수는 하얀색 곡선이 더 위에 있어요. 노란색보다. 따라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바뀌죠. G에서 F를 빼준 게 넓이에 대한 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딱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넓이 같다라는 뜻은 결국 절대값 같고 절대값은 같은데 뭐는 다르다? 부호는 다르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1이라는 것과 S2라는 것에 대해서 결국 S2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정적분 계산을 하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거기 때문에 정적분 계산을 하면 결국 0이라는 값이 나올 거다. 됐습니까? 요 얘기를 지금 426페이지 7번에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뭐 대단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워왔던 내용들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27페이지부터 이제 문제가 쭉 나오는데 그 문제 푸는 거는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세요.